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전 상승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저점이 이 상승에 대한 3파일을 주지 않았지만 사법 카운팅상 E가 W Y가 연장파동이었을 때에 대한 피보가 지급이 아니면 X가 W고 그거에 따른 Y에 대한 피보가 지급을 봤을 때 오늘은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 거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렇게 내려갔다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요거 내려갈 때 또 알트도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에 따른 지금 당장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롱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익절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만약에 그대로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분은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이 고점을 바로 넘겨주면 좋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너무 좋죠. 어차피 롱 다 들고 있으니까. 심지어 불타기까지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고점은 지금 당장의 고점을 못 넘기거나 아니면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 한 번 더 돌파는 하지만 요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 등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되돌림이 갑자기 깊어진다 했을 때 이거 왜 깊어지지? 손절해야 되나? 또는 롱을 이렇게 되돌림에 롱 타려고 했는데 롱을 손절났다 라고 했을 때 깊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삼각 수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어버버 되지 않고 그러면 786 라인이나 618이나 786 좀 깊은 라인에서 롱을 진입하고 전저점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타이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빠르게 빠지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요거에 맞춰서 매매하면 된다. 그래서 삼각수렴을 하나 정도는 시나리오에 좀 섞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이전 파동에 대한 RSI가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히든하다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깊더라도 우리는 롱 받는 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혹시나 뚫려서 저점이 뚫려서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롱 받고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삼각수렴이라는 가정하에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만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돌파했을 때예요. 이 돌파했을 때 15K서부터 지금 110, 거의 112K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파동이 고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실 보진 않아요. 그래도 그 올라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롱을 타는 거예요. 날봉상의 매매 전략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올라올지언정 저는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을 크게 해줄 거라고 봐요. 다만 이 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먹어야죠. 롱에 대한 건. 더 내렸다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상승 파동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든 지금 바로 올라가서 상승이든 결정적으로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는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 신고가 이후에 큰 하락을 한번 줄 가능성이 있고, 그 큰 하락을 왜 주냐? 그럼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냐라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은 큰 엔딩 다이고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상승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즉 이전 고점들을 넘길 가능성이 2번이나 있다. 최소 한 번. 왜냐하면 오파동은 짧게 깨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볼 거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적절하게 내려오면 여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매매가 될 것 같아요. 막 1000%씩 올라가는 게 수두룩 빽빽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날봉 주봉상은 제 관점은 지금 거의 몇 개월째 변함이 없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날봉상은 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다이버스가 아직까지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자로 막 14만 불, 15만 불까지 복마감을 이 자리에서 한다라고 하면 RSI 상으로는 뚫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하락 다이버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날봉하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꺾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도 짐작이 가능하죠.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적으로도 올라오면 하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RSI 보조지표 상으로도 올라오게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봉 주봉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갭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의 상승은 보일 수 있어요. 비트가.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적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롱을 매매하려는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올라간다고 했을 땐 당연히 롱 들고 계신 분들, 알트 타신 분들은 홀딩할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올라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올라왔을 때 익절을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숏 또한 좀 크게 타볼 생각입니다. 위치가 저는 정해놨는데 그 위치에서 숏을 탔을 때 손절이 난다 라고 하면 좀 많이 날 거예요. 왜냐, 욕심이 생기는 자리거든요. 그 욕심이 생기는 자리는 제가 과거에 이 15K에서 롱 받아야 된다는 그 욕심과 같은 선상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많이 생기는 숏자리다. 다만 이 자리까지는 롱으로 좀 먹자라는 건 유지하고 있다. 4시간 봉 상으로도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 다이버스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얘가 X파동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Y파동을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대한 확장값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 상승이 임펄시브한 상승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복합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임펄스로 파동 카운팅이 가능하신 분은 저희에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적인 상승은 충분히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전 파동들도 보게 되면 많이들 그렇게 올라와요. 이 주황색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복합적인 상승에서 나오는 파동들이 어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72 라인이나 아니면 연장 파동이다 했을 때 뭐 1.618 라인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로 보면 요런 라인들이에요. 그럼 요 라인까지는 롱까지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올라오면 한 11% 상승 가능성, 그리고 좀 더 연장돼서 올라오게 되면 2만 불을 좀 더 넘는 한 20% 왔다 갔다 하는 파동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걸리는지 보고 숏이랑 롱까지도 익절을 좀 충분히 해볼 생각이다 라는 게 제 첫 번째 매매 전략입니다. 그거에 대한 당연히 관점이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건 상승 추세를 안 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바로 상승을 위해선 이러한 오비 라인 또는 제로 추세선이라고 하는 저점과 지금 X라인의 저점을 이었을 때에 대한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않아야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깬다라고 하면 아직 되돌림 중이라는 거예요. 얘가 X였다는 거고. 근데 무조건 깬다고 내려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수렴은 깹니다. 무조건 깨요. 이 라인을 한번 지키더라도 한번 깨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추세를 우측으로 빼버리는 게 기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삼각수렴 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깨면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 그럼 소파동 간의 매매 전략상으로 어디까지 되돌림 주면 롱 받아볼만 하고, 그리고 상승까지 바라볼 건지 15분 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확한 건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파동에 대한 여기가 고점이라면,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면 되돌림 파동이 어딘지, 여기가 깨질 때가 어딘지 618이죠. 그러니까 즉 618을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되겠죠. 피보나치 값으로도 618을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탈하게 되면 이전 오비 라인에 대한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롱 매매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 다만 우리는 빠르게 내려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삼각수렴일 때는 786, 886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저점 손절 걸고 한 번에 롱 자리는 나온다. 깨더라도. 요거까지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의 플러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롱 타기는 멀죠. 손익비적으로 따져보면
뭐 10배 레버리지 썼다면 시드 반 날라가는 거죠. 반 이상이. 그래서 손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 거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고요. 매매에 있어서. 최소한 3번 안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가장 좋은데 한 번 손절했는데 시드가 50% 이상 까인다는 건 오히려 청산에 가까운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최소한 손절을 하더라도 10% 안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첫 번째 매매에서는 이전에 손절 났던 거에 대한 걸 복구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이 엘리엇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꼭 그 점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야지 매수할 수 있겠죠. 저 손절 라인을 0.5나 618 이런 라인에 가져가려면 얘가 내려와야지 롱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저 또한 본절 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뭐 불타기를 해볼 수 있는데 굳이 본절하고 상단 나오는 자리에서 롱 타면 지금 제가 불타기 했던 자리보다 손익비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본절하는 게 전 맞고, 매수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저점이나 이저점을 지키는 한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져가지 말고요. 요 자리 오면 차라리 매매하는 게 맞고, 지금 당장 매매할 거면 요런 데 손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가 손절 라인이 타당하냐 라고 본다면, 손절이 지금 매매하더라도 여기 손절, 이 추세 손절을 한다고 하면 10배 하더라도 5%도 안 돼요. 4.2%죠. 손절이. 이런 게 차라리 매매가 좋은 거예요.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추세의 손절을 걸거나 아니면 저점에 손절 건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면 이런 저점에 명확한 저점에 손절을 거는, 여기가 깨지면 Y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손절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트 같은 경우에 대한 매매 전략이고요. 만약에 비트가 우상향 중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했을 때에 대한 알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영 상으로는 이 상승 추세를 지금 이제 빠졌거든요. 이거 빠지면서 말트가 살짝 펌핑을 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지금이. 근데 중요한 건 비트가 떨어지는 장이 지금 횡보해주면 알트 펌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유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횡보해주거나.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알트 있다 그럼 댓글 작성해 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그 댓글에 대한 피드백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경바.